이자를 주는 안전자산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체크카드로 많이 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금도 이자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목돈 모으기용이다. 돈을 모으는 용도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파킹 통장이 있겠습니다. 이 수시 입출금 통장이 살짝 업그레이드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자도 조금 높였습니다. 약간 신생, 트렌디한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자가 높은 것은 뭐니 해도 정기예금이죠.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도는 낮지만 이자는 가장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킹 통장처럼 자유도는 높으면서 정기예금의 높은 이자의 장점을,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짬뽕해서 동시에 가져가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형 ETF, 흔히들 파킹형 ETF라고도 불리우는 투자상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채널에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구독자님들께서는 댓글에서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관리 시리즈 8탄으로 왕초보도 이해하는 금리형 ETF, 아주 쉽게 특징 4가지와 꼭 알아야 할 사항 2가지와 활용 방안 3가지까지 아주 쉽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금리를 매일 준다. 이자를 매일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은 만기가 되어야지 이자를 주죠. 원금을 넣어놓으면 만기 날짜가 되어서야 예금을 해지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자를 찔끔 주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 금리형 ETF는 매일 이자를 줍니다. 이게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되느냐, 1일차부터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바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2일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이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또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원금의 이자가 합쳐진 이 모든 금액, 즉 110만 원의 이자인 11만 원의 이자를 2일차 때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까지 쳐준다. 여기서 금융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떠오르셨겠죠? 복리입니다. 대부분 은행 예금들은 다 달립니다. 원금의 이자만 쳐줍니다. 하지만 이 금리형 ETF는 이자의 이자까지 계속 중복해서 누적으로 쌓아서 이자를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금과 금리형 ETF는 이자의 쌓임의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형 ETF가 이자율 극대화에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과 금리형 ETF가 있을 때 둘 다 이자를 3%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해도 금리형 ETF가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더 높게 됩니다. 똑같이 3%라고 해서 다 같진 않아요.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적금과 예금을 비교하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적금이 말하는 3%와 예금이 말하는 3%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금보다 금리형 ETF가 실질적인 이자가 높다. 매일 복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 잘 알아야겠죠. 모르면은 적금이든 예금이든 똑같은 몇 퍼센트 준다고 생각하고 덥석 무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알아야지 이 숨겨진 실질 이자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김잔잔이 짚어드리겠고요. 금리형 ETF 특징 4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금은 만기가 되어서야 이자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점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에 돈을 빼야 할 때가 있는데 예금의 경우는 중도 해지 시에 강한 페널티를 줍니다. 이 주기로 했던 이자를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0.1%, 0.01% 이 정도로 수시 입출금 통장 수준의 거의 이자를 안 주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런데 금리형 ETF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리적으로 매일 이자가 쌓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한 2일차까지만 했다가 하루 이틀만 했다가 중간에 빼버려도 나는 이미 이자 다 받았는데? 매일매일 받아버렸는데? 해서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즉 금리형 ETF는 원체 만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중도에 해지해도 페널티가 전혀 없다, 입출금이 자유롭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일반 예금 상품들은 대부분 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12개월이고 요즘 잘 나오는 게 한 6개월 이 정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납입 금액도 제약이 많죠. 이자를 많이 주는 걸수록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까보면은 몇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은 최고 금리는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월급 통장으로 쓴다든지 마케팅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잡한 우대 금리 조건을 맞춰야지 최고 금리를 주고 기본 금리는 3% 우대 금리 농락이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금리형 ETF는 어떻죠?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만기 자체가 없다고 했죠. 납입 금액도 자유롭습니다. 1억이 있으면 1억 다 넣어보세요. 게다가 뭐 우대 조건이 맞으면은 이자를 더 쳐줘요. 이런 복잡한 우대 금리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부자든 서민이든 다 똑같이 이자를 쳐줍니다. 너무 좋죠? 여기서 한번 중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형 ETF에서 이 ETF가 무엇인지 혹시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고 증권사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형 ETF라는 것을 매수를 하면은 이게 현재 ETF계의 1위인 금리형 ETF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평탄한 모습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리형 ETF를 사면은 매일 이자만큼 돈이 차곡차곡 내 통장에 쌓여간다. 이 쌓여가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내가 빼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매도를 하면은 내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차이까지 내가 먹는 겁니다. 가격이 이만큼 올랐죠. 이만큼 먹고 개꿀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형 ETF다.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 이런 질문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증권사예요? 그러면 이거 뭐 좀 주식 같은 건가요? 혹시 위험하진 않나요? 이런 의문들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 특징 나옵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중요하죠. 이 현금관리 시리즈에서는 안전하게 목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안정성을 수익성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저도 주식을 할 때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금리형 ETF는 매일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은 매일 이 공식적인 시장 금리만큼, 이 시중 금리 이자만큼 가격에 추가를 해주는 펀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펀드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뭔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사람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금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자만 차곡차곡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시장 금리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자를 주게끔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다. 사람이 장난질 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사람들 못 믿습니다. 내 돈을 내가 얼굴도 모르는 전문가에게 맡긴다? 저도 이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원금이 안전하다.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붙었죠? 시중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맡기는 은행 예적금의 이자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오히려 보관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히려 내가 이자를 내고 돈을 맡긴다. 이런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맡기는 금리형 ETF도 손실이 날 리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금리형 ETF 꼭 알아야 할 사항 두 가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는 처음 계약할 때의 그 이자율을 고정해서 끝까지 주는 것이고요. 변동금리는 그 계약 기간 내에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시장 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뀐 이자율을 반영해서 금리가 자꾸 변동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금리형 ETF는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할까요? 바로 변동금리형에 속합니다. 매일 고시되는 이 시장 금리에 따라서 이 시장 금리에 맞춰서 매일매일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는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금리가 오르면은 오히려 좋아. 어제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네. 개이득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아쉽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의 운명.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내려가면은 내가 받는 이자율이 낮아질 뿐이지 마이너스, 손실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사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뭐가 더 좋다, 이런 우열이 없거든요. 우열이 없기 때문에 김잔잔의 꿀팁입니다. 우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고정금리 하실래요? 변동금리 하실래요? 선택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 이 장사꾼들인 은행도 한 가지 옵션만을 제시해 주겠죠. 하지만 고정금리 하실래요? 변동금리 하실래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어느 쪽이 이득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취향으로 나는 이렇게 이자가 변동되는 것보다 고정되는 금리, 난 약속된 이자만 받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난 현금관리 시리즈들에서 지속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는 발행어음, 고정금리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이자율은 이 금리형 ETF보다 더 많이 주는 위쪽에 제가 영상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사항 두 번째는 세금이 15.4%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예금이나 배당금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뻔한 것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세금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또 김잔잔의 디테일 들어가죠. 혹시 이 세금 15.4%를 받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절세계좌 3대장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 계좌를 활용해서 이 금리형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상품 모두에 금리형 ETF를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IRP의 경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안전자산 100%로 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또 강력한 메리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김잔잔의 IRP 시리즈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세금까지 안 낼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3가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활용 방안은 목돈 굴리기용입니다. 정기 예금 수익률보다 높으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도도 높기 때문에 목돈 굴리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권사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평소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투자를 하고 남은 예수금들, 이런 쫀쫀따리 예수금들까지 잠깐 파킹을 해 놓으심으로써 대기 자금까지 쉬지 않고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즉 노후 자금을 굴리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극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일정 비중을 이 금리형 ETF로 가져감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로서 해낼 수 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금리형 ETF는 종류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CD 금리형 ETF와 코퍼 금리형 ETF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지긋지긋한 영어 보자마자 바로 이 아줌마 표정과 내 얼굴 표정이 동기화되죠. 아,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 부분은 왕초보도 이해하는 금리형 ETF 2탄으로 종류와 더불어서 어떤 ETF가 가장 좋을지 김잔잔이 꼽아보는 원픽과 더불어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실제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실전 매수 방법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면 어떻죠?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대보다 빠른 구독자 수 상승,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구독자 상승보다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남겨주시는 댓글들, 거기에 저는 더 기분이 좋고 뿌듯하거든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 댓글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신다면 제가 평상시와 같이 되는 대로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